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영양제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질문 많이 네. 받으시죠? 아 네. 영양제 질문은 정말 제가 강의할 때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유행이 아, 있어요. 그렇군요. 네. 특정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 때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강의하면서 영양제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은 제품은 오메가3. 아, 오메가3. 네. 워낙 드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살 빠지는 효과 있냐 이런 네. 거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시고 이건 좀 이렇게 광고가 막 있었다 없었다와 관련이 있고요. 네. 또 한동안은 크릴 오일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아, 많았다가 네. 네, 뚝 끊어지기도 했고요. 그 뒤로 MSM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네. 종이에 이렇게 열심히 적어 오셔서 물어보시는 어르신들도 꽤 많았습니다. 네. 뭐 비타민 D에 대한 질문도 많았고요. 근데 최근에는 알부민에 대한 음. 질문이 확 늘어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이런 유행 따라서 관심을 많이 네. 가졌었는데요. 그 네. 알부민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질문을 하세요? 아, 네. 이 알부민을요. 저는 먹는 알부민 효과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하지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네. 받고서 알부민은 먹는 거 없어요. 이거 주사예요. 라고 아, 대답을 했어요. 네. 정말 잘못 알고 물어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병원에서만 주사 놓는 거고 네. 심각한 환자들만 쓰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제품이 나와서 심지어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해대고 있더라고요. 네. 그 뒤로 정말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먹는 알부민은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먹는 알부민은 효과가 없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네. 되겠네요. 저도 주변에서 알부민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요. 오늘은 그럼 알부민을 중심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알부민은 단백질이죠? 네. 알부민이라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상 단백질의 일종이고요. 네.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혈청 알부민이라고 해서 혈장 단백질, 우리 피 속에 있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이 이 혈장 단백질입니다. 네. 이 알부민은 생리학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알부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면 삼투압의 조절 및 부종 예방 기능이 있습니다. 네. 알부민은 혈관 속에 이 혈액 속에 체액에 머물면서 혈관과 조직 사이에 삼투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즉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 알부민이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알부민의 농도가 적어지면 네. 혈관 밖으로 체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줄어들고 네.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요. 음.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빠져나간 것이 붓게 되니까 부종이나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혈관과 조직의 물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아.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알부민의 두 번째 기능으로는 다양한 물질과 결합해서 운반하는 수송 단백질의 역할을 합니다. 음. 혈관 속의 택시기사,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요. 네. 영양소를 운반하기도 하고 호르몬, 지방산, 비타민, 특히 비타민 중에서는 이 지용성 호르몬, 그리고 칼슘, 이온, 그리고 의약품, 약과도 결합해서 약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중요한 것들을 운반하기도 하고 또 하나 노폐물이나 독소와 결합해서 얘네들을 간으로 이동시켜서 해독 과정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또 합니다. 네. 필요한 것도 갖다 주고 쓸모없는 것도 빼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도 있고 면역 시스템의 균형 발전, 균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알부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과 조직의 물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제 혈관 속의 수송 택시 기사 역할도 하고 또 네, 해독 작용 과정도 돕고 여러 역할들을 하는 건데요.
네. 우리 몸에서 알부민 수치가 낮지 않은지 좀 살펴야 되겠네요. 네. 이 알부민 수치가 낮아지면 당장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이게 삼투압 조절이 안 되니까 당연히 부종이 나타날 거예요. 어딘가가 부어요. 네. 그리고 해독이 안 되니까 당연히 굉장한 피로감과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영양실조 상태이거나 예. 간에 질환이 생겼거나 신장에 질환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부민을 당연히 혈액 검사로 확인하고 네. 필요한 치료가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고 단백질이 부족해서 떨어진 거라면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정상 네.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검사 기관에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3.5에서 5.2g per 데시리터를 정상치로 봅니다. 네. 그래서 3.5에서 5.5 이 외우기 어려우시겠지만 3보다 낮으면 병적인 상태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의 이 알부민 수치를 외우고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냥 혈액 검사 때 정상치였다 이것만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알부민은 환자의 전반적인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식이 상태, 잘 먹고 있는지 네. 그리고 영양 상태가 불균형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간 기능을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이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혈청 알부민 농도는 간 기능의 전반적인 활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알부민은 약 20일의 그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 농도가 감소됐다 이거는 간 질환의 만성도 오래된 것이 아닌지 또는 그것 때문에 예후가 나빠지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사실 이게 알부민 수치가 정상치가 아니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음. 간 질환도 있고 아니면 영양실조 상태라는 그렇네요. 얘기인데, 네. 그런데 이 알부민이 적을 때 느끼는 증상이 피로감, 부종, 면역력 저하. 이거는 사실 흔히 느끼는 증상이잖아요. 네. 좀 필요할 수 있고 좀 어느 날은 부어있기도 하고 손발이 부어있기도 하고 요즘 감기 자주 걸리는 게 네. 면역력 떨어진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게 알부민 부족이 아닌 사람도 나도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도 들으시면서 나도 알부민 부족이 아닌가? 네. 네,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증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알부민이 부족했을 때, 정상치 이하일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로감, 부종, 면역력 저하 이제 모두가 흔히 느낄 수 있는 증상이라서 그래서 좀 알부민을 보충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먹는 약은 효과가 없다고 앞서 말씀 주셨고요. 의약품인 알부민은 주사인 거죠? 네. 이 알부민 주사가 예전에 제 기억에는 1980년대, 90년대에는 이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부민 주사 구해줄 수 있느냐, 그런 청탁도 많았던 걸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약 자체가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귀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이 알부민 주사라는 것은 사람 혈청 알부민 주사제거든요. 예. 이 귀한 이유가 원료의 특수성 때문인데 원료 자체가 사람 혈청 알부민이 주성분입니다. 예. 즉 사람의 혈장 전적으로 헌혈을 통해서 얻은 혈액에서 사람 피에서만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주사제 100ml인데요. 이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혈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재료가 귀하다, 원료가 귀하다. 그래서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귀한 약이기도 하고요. 또 이 원료뿐만 아니라 과정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혈장에서 알부민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이게 고순도로 분리하기 위해서 정밀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이걸 추출해내는 과정 자체도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네. 이게 사람의 혈액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혹시 감염성 바이러스 같은 것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이걸 불활성화 시켜야지만 이것을 이 주사를 맞은 사람한테 옮겨가지 않잖아요. 그렇겠네요. 이게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정에도 이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네. 이게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사실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를 완벽히 제거한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알부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네. 꼭 필요한 사람, 뭐 강경변이 있거나 그 알부민을 못 만들어내거나 쇼크 상태이거나 네. 크게 화상을 입은 분들은 혈장 손실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때 네. 알부민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수술, 큰 수술 등 이 생명을 다루는 중증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약물이고요. 여전히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꼭 필요한 환자에게 먼저 사용되어야 되는 약물입니다. 네. 꼭 필요한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효과가 없다는 먹는 알부민은 그럼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인 건가요? 네. 이 먹는 알부민은 약 아니고요. 네. 또 건강기능식품이 일부 있고 일부 보충제, 그냥 식품 형태로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제품들이. 네. 그리고 주로 이제 단백질 보충 및 간건강, 피로회복 보조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일반적인 의약품인 알부민 주사와는 작용 기전과 효과에서 완전 큰 차이가 있다. 같은 것이 아니다. 네. 주사를 먹는 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원료를 봤더니 이 먹는 알부민이라는 제품들은 주로 남백 알부민 또는 복합 알부민을 주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네. 남백 알부민이 뭐냐면요. 달걀의 흰자. 남백이 달걀 흰자에서 추출한 단백질 성분이고요. 네. 여기에 알부민과 같은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복합 알부민은 이 남백 알부민 외에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밀크시슬이나 아르기닌, 분지사슬 아미노산, 그리고 비타민 등을 이런 다른 활력 성분을 함께 배합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네. 문제는 달걀값과 비교할 수 없는 비싼 가격에 네. 이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는 그런 약효가 있는 것처럼 둔갑시킨 이 과대 광고가 정말 문제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먹는 알부민의 성분은 이제 달걀 흰자가 주 성분이라는 거죠? 네, 먹는 알부민의 일반적인 단백질인 계란 흰자가 주성분이고요. 네. 이게 여기에 아무리 이제 그 알부민과 같은 구조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흰자에 많으니까 이걸 원료로 쓰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알부민은 거대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대로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약이나 캡슐의 형태로 삼켰을 때 네. 젤리도 있고 물약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나오던데요. 네. 이게 몸 안에 삼켰을 때 그대로 흡수되어서 몸 안에서 알부민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건 우리가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생선살 같은 다른 단백질 음식을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네, 경구로 들어가면 위화장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 단위, 단백질의 최하 단위가 제일 작은 단위가 아미노산이거든요. 네. 아미노산 단위로 완전히 조각 나서 분해되어서 흡수가 돼야 되고요. 이 조각 난 이 알부민의 조각들이 흡수된 뒤에 다시 간으로 모여서 알부민을 만든다.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렇네요.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네. 광고도 현혹되지 않도록 살펴야 되겠어요. 네. 광고가 문제인데요. 네. 광고를 살펴보니까 이 원료로 사용되는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소로 작동하는 이 혈청 알부민의 다양한 효과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혈청 알부민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단백질이다. 이거는 팩트는 맞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꼭 우리가 먹는 계란 흰자에 있는 알부민이 그대로 혈청 알부민처럼 작동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끔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경우는 정말 어. 흔하고 많은데요. 네. 네, 이게 몸 안에서 혈청한 부분, 그러니까 틀린 건 없기 때문에 이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게 내가 먹는 알부민과 똑같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을 빼먹는 거죠. 아. 네. 근데 이게 정말 많아서 이게 네. 이런 시장이 너무 커지고 너무 많은 제품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케팅이 점점 적극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정확하고 근거 있는 그 행간에 빠진 정보를 읽는 눈을 정말 키워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새록새록 들었습니다. 네.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좀 잘 살피시면 좋겠네요. 자, 네. 그런가 하면 알부민 외에도 이제 관심이 많은 영양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가 대단하지 않나요? 네. 25년도 국내 건강기능식품 규모가 발표가 됐는데요. 얼마 전에 규모가 5조 9,626억 원, 6조에 거의 닿는 그 정도의 수치입니다. 아, 어마어마한 큰 그러네요. 수치인데요. 네. 비교를 해드리면 이제 24년 기준으로 일반 의약품, 우리가 약국에서 그냥 사시는 약들이 있잖아요. 일반 의약품의 생산 규모가 4조 2천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큰 어마어마한 규모로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가구별로 보니 최근 1년 내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이 83.6%로 최근 5년 내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0집 중에 5집이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이 있다는 뜻이고요. 네. 평균 구매액은 좀 소폭 감소했는데 구매 경험률은 증가하고요. 그래서 구매자는 늘고 네. 평균 지출은 좀 줄어드는 실속형 소비가 강화되는 아, 흐름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25년 올해 특히 25년 작년에 특히 그 키워드가 개인화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영양제를 한 통 사면 식구들이 나눠 먹기나 같이 먹기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개인별로 산다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네, 자기한테 맞는 것을 개인별로 사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이제 개인의 일상 루틴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통계에서 발표된 내용이고요. 네. 그러면 뭘 많이 사시나 뭐가 많이 팔렸나 봤더니 상위 5위까지가 1위가 홍삼, 2위가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이 종합 비타민, 단일 비타민. 단일 비타민 시장이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그리고 EPA 및 DHA 함유 유지, 이게 이제 오메가3로 대표되는 제품인데 네. 여기까지가 상위 5위까지고요. 이들의 시장 합산 규모가 절반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집집마다 다 먹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도 그렇게 크고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게 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생긴 거는 정말 비슷하게 알약이나 캡슐이나 또는 물약처럼 또는 젤리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건강기능식품하고 식품은 조금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식품은요, 식품 또는 건강식품이란 말도 씁니다. 네. 기능이 빠진 건강식품, 식품은 특별히 규제가 없는 건데요. 이게 식자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이제 먹기 좋은 약의 모양으로 가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이제 알부민도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네. 뭐 과학적으로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을 형태만 바꿨다. 그런데 이제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이니까 오히려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약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적정량, 먹어야 되는 적정량이나 이제 그런 그 표시사항도 영양 표시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드는 것도 이제 햇섭이라고 이게 식품안전관리 체계 안에서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의약품의 GMP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식품 수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건강기능식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규제를 둔 그런 구분입니다. 네. 일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정 절차를 만들어서 그리고 확인을 받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 마크 그리고
기능성 원료에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음, 앞서 과대 광고 이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나 이상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곳도 있죠? 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가능한데요. 네. 만약에 섭취하고 난 다음에 이상 사례, 나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느꼈을 때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이 식품안전나라의 그 신고를 클릭하실 수도 네. 있고 1577-2488이라는 한라인도 있고요. 또는 137이라는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식품은요, 또 부정불량 식품 신고가 따로 음. 있어요. 그래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이건 1399라는 번호고요. 식품에서는 효과나 기능성에 대해서는 원한 만큼 나타나지 않았다고 신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구분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능하니까 좀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 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